세 번째로 인간의 육신적 몸과 마음에 관하여 대행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간의 육신, 몸에 관하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마음의 결합체라고 하셨고, 육신과 마음의 결합체라고 하셨고, 육신은 마음의 거독과 같은 것이며 마음은 육신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집일 수도 있지만 마음 따라 움직이는 시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의 종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마음이 듣는 데 따라서 보는 데 따라서 작용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몸뚱이는 옷을 입었다가 벗는 거나 같다고 하셨습니다. 옷이 얼면 주인은 옷을 다시 갈아입듯이 몸뚱이도 역시 옷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애들 적에도 죽는 수가 있고 젊을 수도 죽는 수가 있고 늙을 수도 죽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옷이 맞지 않으면 애들 적에도 후딱 벗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몸뚱이는 집과 같아서 우리 밥에 먹는 솥과 같아서 음식을 만들어내놓는 오븐과 같아서 그런 것이 부서지면 새 걸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공부하는데 육신이 없어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지혜를 넓힐 수도 있고 발전을 이룰 수도 있고 첨단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안 보여도 무효고 또 몸이 죽어 정신만 남아있어도 무효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마음에 관하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생의 과정에서 부모의 난자와 정자를 빌려 육신이 되고 난자와 정자를 빌려 육신이 되고 또 여기에 영혼이 합쳐서 인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은 자의 영혼에는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 유전성, 영계성과 같은 업식이 불성에 붙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풀이하면은 영혼은 불성과 업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혼은 불성과 업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의 5가지 업식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불성에 붙어있는 이 불성에 붙어있는 업식은 이러한 업식은 인간이 미생물에서부터 지나면서 경험했던 모든 기억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 업식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 유전성, 영계성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업식이 붙어있는 불성, 이 불성은 다른 말로는 참자기, 진화, 주인공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어른의 마음은 불성에 붙어서 본래 갖고 나온 업식이 있고 불성이 있고 또 업식이 있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을 경험한 것이 있고 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고
이 모든 경험한 것들이 영혼에 저장되면서 인간의 마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풀이하면은 인간의 마음은 불성과 업식, 그리고 중생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에서 성인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불성이 있고, 다음에 전생으로부터 갖고 나온 업식이 있고, 또 이생에서 만들어지는 의식, 중생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 즉 몸과 마음의 관계에 관하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관계는, 마음이 뿌리라면은 육신은 싹이라고 하셨습니다. 뿌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 모두를 갖다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 보내게 되어 있고, 바깥으로 나온 싹은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밑으로 내려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도 아니 되고 육신이 없어도 아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육신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은 주인공과 육신이 두라니에 돌아가 세포의 중생들도 편안하고 건강해지는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두뇌의 통신이 되질 않고, 그래서 4대의 오장육부의 통신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 몸뚱이에 병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는 것은 몸뚱이와 한마음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성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만물 만생에서는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에도 불성이 있고, 불에도 불성이 있고, 흙에도 불성이 있고, 바람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포 하나에도 불성이 있고, 몸뚱이 속에 위공장, 성대공장, 식도공장, 심장공장, 간장공장, 이자공장, 척추공장, 방광공장, 콩팥공장, 공장이 너무 많은데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도 불성이 있고 육신에도 불성이 있는데, 불성은 공에서 같이 붙어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풀이하면은 육신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대과학에서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현대과학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즉 A, B, C 의견이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A와 같이, 이 A와 같이 마음은 내의 정기적 혹은 생화학적 부산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칼 프리브람과 같은 신경과학자는 B와 같이, 즉 이 B와 같이 마음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장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부 서방세계의 과학자들과 러시아 과학자들은 C와 같이, 이 C와 같이 마음은 뇌에 있는 것도 아니요, 뇌의 에너지장에 있는 것도 아니요, 뇌와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뭔가 별개라고 주장하는 과학자의 의견을 살펴보면은
영국의 생물학자인 쉘드레이크는 마음은 뇌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뇌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마음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마음은 정신의 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음은 양자물리학의 비국유성 원리에 의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멀리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과학자인 브레이드는 우주 공간은 신적 매개물 디바인 매트릭스로 충만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은 뇌와 별개이며, 마음은 양자 파동이며 퀀텀 웨이브이며, 따라서 먼 거리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의사이며 줄기세포 전문가인 브루스 립턴은 마음은 몸과 별개이며, 마음은 양자파동 퀀텀 웨이브이며, 마음의 종류, 즉 긍정적 마음과 부정적 마음에 따라서 그 주파수와 파형이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즉 긍정적 마음, 부정적 마음은 긍정적 마음에서 사랑, 감사, 희망의 주파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고 규칙적인 사인파인데 비하여 부정적인 마음, 슬픔, 분노, 좌절의 마음은 불규칙한 파동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 대통일장 이론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스위스의 하라메이는 우주의 공간은 초의식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는데, 이 초의식 에너지로부터 우주의 모든 것, 즉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분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라메이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는데, 이 에너지장은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는 블랙홀과 공간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이트홀, 이 화이트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라메이는 인간의 마음은 뭔가 별개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뇌수종 환자 중에는 천재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상인의 뇌를 MRI를 찍으면 보시는 것 같이 뇌 속에 조직으로 각 차 있습니다. 그러나 뇌수종 환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뇌 조직은 별로 없고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물로 가득 차 있는 뇌수종 환자 중에 천재도 있기 때문에, 즉 마음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물리학자이며 명상 전문가인 하게리는 우주 공간은 순수 의식장으로 충만되어 있고, 물질계와 그리고 의식계는 순수 의식장에서 연결된다고 하였으며, 사람은 누구나 순수 의식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고, 사람의 마음은 뭔가 별개라고 하였습니다. 또 러시아 물리학자인 코르토코프는 마음의 파동을 포함하여 어떤 에너지도 촬영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GDV라고 했고, 이 장치는 인체의 에너지장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환경의 에너지장도 측정할 수 있다.
있다고, 환경의 에너지장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르토코프는 스트레스 환자를 GDB로 촬영하면은 스트레스 경중에 따라서 의식 파동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가벼운 스트레스 환자,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환자, 심한 스트레스 환자인데 그 의식 파동의 모양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르토코프는 명상가나 심령치료사가 치료하는 중에 GDB로 촬영하면 특이한 의식파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명상가 혹은 심령치료사의 의식파동이 매우 특이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또 코르토코프는 집단으로 명상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GDB를 촬영하면 의식파동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은 집단 명상하기 전에 의식파동 수준이 낮은데 집단 명상을 시작하면은 의식파동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르토코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할 때 GDB를 촬영하면은 의식 에너지 파동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부분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식 수준이 낮은데 강의를 시작해서 관중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은 이 의식 파동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또 코르토코프는 명상가가 웅그리에 위치한 물의 에너지를 보낸 다음 물을 GDB로 촬영하면은 물의 파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윗부분은 대조군에서 물의 파동 에너지 변동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파동 에너지를 보냈을 때의 실험 내용인데 보내기 전에 물의 에너지가 낮은데 보낸 후에 물의 파동 에너지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코르토코프는 사람이 죽은 후에 3일 동안 GDB를 이용하여 시신주의의 에너지를 측정하면 죽음의 종류에 따라서 의식파동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자연사한 경우고 이거는 교통사고, 이거는 자살한 경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사한 경우는 의식파동이 곧장 바닥으로 떨어지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죽은 후에 한 12시간까지는 의식파동이 높다가 그 후에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살한 경우에는 의식파동이 떨어졌다가 높았다가 이 높낮이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의식파동의 패턴이 상승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범죄의학에 도움을 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르토코프가 사후의 연구에서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을 GDB로 촬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흰색 부위가 영혼을 촬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르토코프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몸과 마음은 각각이며 마음은 몸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공간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몸에 전달되는 과정은 마음에서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신경계로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몸으로 전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러시아 물리학자인 아키모프는 우주의 허공적 물리적 진공은 이 물리적 진공은 토션 필드, 이 토션 필드라는 초의식적인 것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이 초의식적인
그것에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아키모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토션 필드를 지니고 있는데, 이때 토션 필드는 우회전하는 것과 좌회전하는 것이 공액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토션 필드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위에 거는 우회전하는 거고 밑에는 이렇게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회전하는 것은 인체에 해롭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키모프는 명상치료사 혹은 영성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사의 주변에 의식의 파동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여성치료사가 치료할 때 이 주위에 의식 파동을 볼 수 있고,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남성치료사인데 그 주위에 의식 파동을 볼 수 있다고 했고, 또 아키모프는 명상을 하면은 명상하는 사람 주위에 의식의 파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의식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 주위에 의식 파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아키모프는 집단 명상 시에는 집단적인 의식 파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집단 명상을 하면은 그 주위에 집단 의식 파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모프가 내린 결론은 사람의 마음은 확실히 존재하는 실체라고 하였고, 마음은 확실히 내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며, 마음은 마치 파동 에너지처럼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과학에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든 혹은 없다고 생각하든 마음의 구조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현대의학에서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마음은 뇌의 부산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구조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 중에는 프로이드의 정신의학을 추정하는 의사들은 마음은 표면의식과 표면의식과 개인무의식, 개인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칼 융의 정신의학을 추정하는 의사들은 마음은 표면의식, 개인무의식, 집합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 융이 주장하는 마음의 삼중구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정신과 교수인 그로프는 LSD라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면은 적은 용량을 투여하면은 개인무의식증, 이 개인무의식증이 나타나고, 용량을 조금 더 높이면은 집합무의식증, 이 집합무의식증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삼중구조적 이 표면의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잠을 자는 순간까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가지는 생각, 감정 및 감각 등을 담당하는 깨어있는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또 마음의 삼중구조 중 개인무의식은 19세기 말 프로이드가 발견한 마음입니다. 개인무의식은 출생 이후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경험한 것이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경험한 모든 내용이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삼중구조 중 집합무의식은 칼 융이 발견한 마음입니다. 집합무의식은
사람이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한 모든 의식이 저장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칼융은 우주의 공간도 집합무의식으로 충만되어 있고 이 우주의 공간도 집합무의식으로 충만되어 있고 사람은 누구나 의식 속에 집합무의식을 지니고 있고 사람 의식에도 집합무의식이 있고 그래서 때문에 문득 서로 간에 통신이 되는 수 있는데 이것을 동시성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스님께서는 물질, 조직, 세포, 장기 등의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대과학은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물질에 존재한다는 불성은 현대적 용어로 가장 근접한 용어로는 양자파동, 퀀텀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양자파동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현대의학에서는 몸, 즉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 등의 양자파동이 있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대체의학의 에너지의학 분야에서는 생체장, 바이오 필드라 해서 파동 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구조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의 양자 파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분자, 세포, 조직, 장기, 개체에는 각각 고유의 양자 파동이 있는데 그 고유의 파동을 분자에는 분자장, 세포에는 세포장, 조직에는 조직장, 장기에는 장지장, 개체는 개체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전자에는 고유의 유전자 파동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즉 러시아 과학자 연구에 의하면 이 도롱뇽 배아의 파동을 채취해서 다음에 이 개구리 배아에 쏘아주면은 이 개구리 배아는 개구리가 되지 않고 도롱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의 파동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학물질에는 분자 파동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면역학자였던 뱅부니스트는 화학물질의 분자 파동을 복사하는 장치, 분자장을 복사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뱅부니스트는 분자 파동 복사 장치, 이 장치를 이용하여 30여 종의 분자 파동을 개발했습니다. 즉 아세틸린이라든지 히스타민, 세로토닌, 알부민 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뱅부니스트는 분자의 양자 파동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아스피린이라는 약제를 보낼 때 소포로 보내는 대신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스피린은 양자 파동을 가지고 있고 양자 파동은 주파수로 환원할 수 있으며 주파수는 이진법, 즉 컴퓨터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스피린 정보는 컴퓨터에서는 001100 이렇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DNA에 양자 파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러시아 과학자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즉 러시아 과학자 포포니는 여기다가 DNA 절편을 걸어놓고 이 레이저를 쏘면은 DNA의 해절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DNA의 절편을 제거했는데 레이저를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해절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질 무늬가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포프니는 이것을 DNA의 잔상 효과라고 불렀고, 이것은 DNA의 양자 파동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유전자의 양자 파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밝혀져 있는데, 러시아의 장칸첸이라는 과학자는 토이손 발생장치, 이 토이손 발생장치인데, 이 장치를 이용하여 이 장치 속에 여기는 달걀을 넣고 여기다가 오리알을 넣고 달걀의 양자 파동을 채취해서 오리에다가 쏘여준 다음 이 오리알을 부화를 시켰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리와 닭의 잡종이 되어났다고 했습니다. 또 세포에 양자 파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밝혀져 있습니다. 즉 러시아 과학자의 실험에 의하면 암세포와 요게 암세포와 정상세포, 이 정상세포를 격리해서 배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격리해서 배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의 양자 파동장이 암세포의 파동장이 정상세포 파동장의 공명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포의 양자 파동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체의 양자 파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미국 과학자에 의해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나사 출신의 천체 물리학자인 브레넌은 사람은 양자 파동, 브레넌의 용어로는 오라라고 했는데, 이 양자 파동에 의해 둘려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으며 이렇게 파동으로 둘려 쌓여 있으며 그는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개체의 집단에 양자 파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독일 과학자에 의하여 밝혀져 있습니다. 독일 과학자 포프는 광자의 숫자를 측정하는 광정배관을 이용하여 베룩 집단에서 집단적 에너지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집단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그래프이고, 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집단이나 하늘을 나는 새들의 집단에서도 집단적 에너지장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 관하여 한마음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과학 지식을 배워야 할까요? 대행스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밝혀졌기 때문에 사람의 몸과 마음에 관하여 우리는 한마음 사상에서 다음과 같은 과학 지식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은 몸과 별개로 존재하며 마음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고, 둘째는 마음은 실험적으로 밝혀졌듯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고, 셋째는 실험적으로 밝혀졌듯이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파동, 즉 불성이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